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위탁사 변경하는 할 때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나름대로 이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 작성해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고용승계가 되느냐, 고용승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핵심 원칙은 고용승계는 노동법의 문제고 4대 보험은 사업장 기준으로 보시고 연말정산은 원천 징수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승계는 노동법, 4대 보험은 사업장 기준, 연말정산은 원천 징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백선혜 강사가 정리해서 책에 삽입할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 공부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퇴직 후에 재채용 혹은 신규 채용하는 경우고요.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는 포괄적 승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을 할 때는요.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경우에는요. 근로관계가 완전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퇴직 처리까지 하면 되는 거죠.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에는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근데 세법상 최소한의 중도 정산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 말씀드렸죠. 고용관계법하고 이 고용승계는 노동법이고 연말정산은 이 원천 징수자가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법상의 최소한의 중도 재산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치에서 위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혹은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되는 경우는 통상 고용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탁에서 위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이 우리는 고용승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고용승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 시 포괄적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고용승계가 안 되는 경우는 이 근로관계가 완전 종료되는 거다라는 거고 고용승계가 되는 거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다만 세법상 최소한의 중간정산만 실시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고용승계는 안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만 자치에서 위탁인 경우와 위탁에서 자치로 넘어가는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통상 고용승계가 되죠. 근데 자치에서 위탁인 경우도 우리는 아무도 고용승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위탁에서 위탁인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용승계 할 거야.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우리 고용승계 할 거라고 쓰고 근로자들도 우리 그래요, 고용승계 해주세요 라고 하면 포괄적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는요. 기존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을 새롭게 쓰는 거기 때문에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고용승계가 됐을 때는 승계각성을 작성을 할 거예요. 승계하겠다 이렇게 요 내용을 작성을 할 거고요. 주체가 변경됐을 때는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무슨 말이에요? 갑이 이지 위탁사에서 판도라 위탁서로 변경이 된다거나 이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판도라 위탁서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주체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근로계약의 갑이 변경이 되는 거죠. 요즘 갑이라고 안 하죠. 어쨌든 주체가 변경이 되는 거죠. 사용자가. 그러면 이 주체가 변경 시에는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계약의 주체, 갑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라 라는 거고요. 이때 종전의 근로종속기간을 인정한, 종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특약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가 연결돼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승계라고 할지라도 위탁사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계약하는 주체가 변경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라. 그런데 만약에 고용승계가 된다면 요때는 종전의 근속 기간을 인정한다라는 요 내용을 계약서상에 적어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셔서. 자, 4대 보험은 역시 A사에서 A로 똑같이 회사는 A사가 똑같아요. 단지 이 밑에 지사만 달라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고용승계할 경우는 당연히 4대 보험 했을 때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상실하고 취득신고를 하고요.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되었을 때 당연히 A 위탁사에서 B 위탁사로 변경이 되면 여러분 사업자 번호 당연히 변경되겠죠? 이때는 상실 후 취득신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보험 관계는 사업장 단위다라는 거예요. 보험 관계는 사업장 단위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용승계는 노동법 문제고 4대 보험은 사업장 기준이고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자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대 보험에서 여기에 사업자 변호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때도 상실 후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용승계인 경우 사유에 사업장 변경이나 관리주체 변경인 경우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실 취득일은요. 퇴직일 기준으로 해서 고용승계 안 되는 경우에는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26년 오늘이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의 상실일은 2026년 1월 6일이죠. 그죠? 마지막 근로일 다음 하루 더한 날이 상실일입니다. 자, 고용승계가 됐다라는 거는 이 분의 상실이 A 위탁사에서 혹은 A 입주대표에서 상실하고 바로 당일에 그 B 위탁사로 쓰거나 아니면은 5일날 했으면 6일날 이렇게 중간에 텀이 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공백이 발생하면 퇴직이나 실업 오인 얘네가 뭔가 그만뒀구나. 중간에 중단됐구나. 이런 오인을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강보험은 상실신고 당연히 고용승계 안 했을 때는 해야 될 거고요. 고용승계 했을 때도 사업자 번호가 변경했을 때는 상실신고, 입사신고하고 국민연금, 고용산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건강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상실과 동시에 퇴직 정산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이때 만약에 2026년 1월 5일 날 퇴사를 했다. 그러면 요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신고를 하는 즉시 그 보험료가 즉시 고지가 퇴직 정산이 발생을 해서 보험료가 즉시 고지되기 때문에 차년도 3월에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고용과 산재의 경우에는 그 퇴사 신고를 했더라도 차년도 3월 정기보수 총액 신고 시 각 사업장별로 필수 상실 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3월에 확정 신고 절차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보수 총액은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경우 자치관리부는 정기보수 총액 신고가 뭔지 아시죠?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은 안 해요. 건강보험료는 3월 10일까지인가? 그리고 우리 고용산재는 3월 15일이죠. 고용산재는 3월 15일, 국민연금은 신고 안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3월 10일까지. 근데 3월 10일까지 처리를 하는데 요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신 분들은 또 건강보험료도 제출 안 하죠. 어쨌든
복잡한 거 들어가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여기까지 4대 보험에 대해서인데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게 고용승계가 되든 안 되든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용승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기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건 실질적으로 건강이란 국민은 이렇게 고용승계가 되든 안 되든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신고를 하는 그 순간이 끝이니까 퇴사 신고를 하는 시점이 끝이라서 그런데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차해년도에 3월 15일까지 다시 한번 신고해 줘야 된다. 확인해라 라는 얘기고요. 지금 명세서는 여러분 뭐 근로라던가 퇴직이라던가 요런 지급 명세서 있잖아요. 요런 거는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경우도 3월 10일까지 그다음에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라 라는 거죠. 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좀 볼게요. 자, 단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업자 번호로 폐업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요거는 어떤 지급명세서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각각별로 지급명세서 있잖아요. 세금에 관련된 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급명세서는 내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요. 다만 폐업인 경우에는 폐업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걸리는 게 뭐냐? 여러분이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 번호로 변경할 때 고유번호증 80에서 사업자 번호가 아니네요. 고유번호증 80에서 고유번호증 82로 변경해요. 요때 뭐예요? 폐업이에요. 요때 폐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2개월 이내에 지급 명세서도 모두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중도퇴사자,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 지급명세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죠.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 중도퇴사자, 요거 지급명세서가 세금에 관련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세금이죠, 세금. 자,